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를 두고는 이것도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2월 말 3월 초 혹은 3월 중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시점이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이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겠네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권의 지지자도 그렇지만 이 중도층에 계시는 분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을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로 이례적으로 일괄 지정을 했잖아요. 예. 이것은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도 결정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짐을 하나 벗었다. 왜? 이제 더 이상 요건에서는 법원의 판단 앞에 믿어야 되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그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절차에 맞게 이 재판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 또 대법 가야 된다. 다른 재판 또 지켜봐야 된다.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 재판에 증인을 13명 신청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증인 신청이고요.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성 없는 증인까지도 확대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해라, 철저해라. 국민의힘도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치적 압박이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 지연하지 마라. 지연한 적 없다. 1심에서 오히려 검찰이 지연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증인을 신청을 했길래 13명이나 될까 궁금하시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취재도 해봤지만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은 있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여권에서는 도대체 김동연 지사를 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든요. 왜 신청한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 후임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부른 건 아니고요. 이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에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있었고 이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주장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 종상향과 관련한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 총괄과 관련해 사업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김동연 현 지사를 부른 것이지 현재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부른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언어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말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 판사들이 비언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어학자에게 감정을 좀 요청해보자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표현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그러면 어떤 증인을 신청을 했느냐? 딱 한 명 신청했는데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대표에게 일주일에 2~3번 찾아가서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는 안 물어보고 항소심에서 아들도 아니고 남동생을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의 2심 재판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론 지형에도 약간 영향이 미쳐지겠죠.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요. 먼저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9%에서 3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6%로 살짝 오른 모양새고요.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6%에서 38%까지 줄곧 오른 모양새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죠.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48%였다가 36%까지 떨어졌다가 40%까지 다시 오르고 국민의힘은 39%까지 올랐다가 38%까지 여기도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네요. 구자영 부장님.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금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약간 이제 상승한 기간이 있었고 민주당은 하락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상황과 1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2월 각종 여론조사 그 정당 지지율의 결과의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과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찬반 여론이 정당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 그 새해가 되면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여론보다는 이미 탄핵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라면 조기 대선이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내가 어느 진영,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이미 민심의 지표는 탄핵 심판 인용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각 당 여야의 그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지지층이 총 결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정당이 우위를 보기보다는 이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